정보를 담은 그림 픽토그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이제 앞에서 발표를 하는 발표글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발표 내용 자체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발표를 준비하는 전 단계를 시험 문제로도 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충분히 학습이 필요해요. 그럼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중학교 2학년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인사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강연에서 앞에서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사실 그걸 듣는 청중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고 소개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그림 몇 장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사실 여기서 좋아하는 그림이 바로 픽토그램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신의 이런 대화 발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림 좋아하시나요? 그럼 이런 그림은 어떠세요? 한 다음에 네, 화장실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로 연결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청중에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다? 흥미를 유발해서 나에게 집중시키려고 그러는 것이다. 기억을 해주고요. 네 라고 답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고 소통하는 거다라는 답이 나왔을 때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지하철이나 공원 같은 장소, 화장실, 비상구, 엘리베이터 등의 그림을 자주 만날 수 있지요. 그만큼 우리 픽토그램이 일상에서 친숙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픽토그램은 그림을 뜻하는 픽토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을 합쳐서 만든 말이라고 해서 픽토그램의 어원을 물어본다는 거. 픽토그램의 어원을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왼쪽 부분이야.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요. 픽토그램의 어원을 그림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왜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이해가 더 쉽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지. 말로 단순히 설명할 때보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줄 때, 시각 자료로 보여줄 때 더 잘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픽토그램이 사물, 시설, 행위, 개념 등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나타낸 일종의 그림 문자라고 하는 픽토그램의 뜻을 알려줘서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픽토그램은 오늘날 새로운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언어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픽토그램은 국적과 언어에 상관없이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픽토그램이 장점이자 오늘날 주목받는 까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픽토그램은 언제부터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도 보면은 또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질문했고요. 언제 사용된 것일까요? 시작은 19세기 산업혁명 때부터라고 해서 질문과 답을 같이 주고 있죠. 그래서 문답법, 자문자답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역시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입니다. 19세기에는 이제 운송 수단과 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많이 건설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런 지시와 같은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생기게 되어서 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픽토그램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필요성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최초의 교통 표지판이고 이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다.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역시 사진 자료 또는 그림 자료로 보여줘서 이해가 더 쉽다, 한눈에 잘 보인다, 이해가 더 쉽다 또는 흥미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예시가 또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그래서 예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다른 예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올림픽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예시를 보여주게 되는 거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올림픽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니까 언어가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전하려면 픽토그램만큼 효과적인 게 없겠지요 라고 해서 올림픽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이유가 되는 거지. 자,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올림픽 픽토그램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탄생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만들어졌어. 그래서 2000년대 이전까지의 올림픽 픽토그램은 정보 전달하는 역할인데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개최국의 개성까지 표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 픽토그램의 1차적 역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면은 개성까지 표현을 하고 있죠. 개성 표현을 픽토그램의 2차 정보, 2차적 역할이자 이제 더 확대된 기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역할이 확대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히 이렇게 전달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시드니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부메랑을 주제로 하였고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갑골 문자 형태를 바탕으로 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평창 동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활용을 해서 했었던 거죠. 자, 또 세 번째 이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새로운 이 세 번째 이시인데요. 여기다 쓸게. 평범한 진입 금지 픽토그램인데 그냥 이 진입 금지 픽토그램이 세 번째 이시니까. 야, 근데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요. 오른쪽 프랑스에 있는 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이 픽토그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진입하지 말라는 정보는 동일해요. 담고 있어. 비교. 근데 어떤 점이 달라? 사람 모양 하나가 추가되었을 뿐이지만 우린 재미와 생동감. 그래서 여기가 차이.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감성을 담고 있다. 여러분은 여기 별표 쳐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픽토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요. 이제는 낯설거나 어렵지 않지요? 픽토그램은 그냥 그림이 아니라 정보를 담은 그림으로 중요한 기호다라고 하면서 픽토그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우리가 이런 거를 환기라는 말로도 해요. 그래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해서 중요성 강조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끝인사 마무리하면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여기 학습활동 잠깐 떠올려 볼게요, 친구들. 학습활동에 뭐가 있었는가 해보면은 이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주제를 발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 발표할지 그 발표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수집해서 발표하는 과정으로 가는 그 단계가 있어. 거기도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내가 이제 활용하면서 그 활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는가 떠올려 보면은 왜 이 픽토그램 어원을 그림으로 바꿨을까? 모든 예시를 다 쓰지 않고 올림픽 픽토그램을 이렇게 일부만 가져왔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학습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도를 다시 한번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까지.